대퇴부에 경부골절이 오면 인공관절 수술까지 해야 돼요. 우선 그 팩트 체크부터 해보시죠. 곰국이 정말로 골다공증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 충격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오늘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속았어. 여러분은 계속 속고 있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집 비우신다고 남편분들한테 곰탕 끓여드릴 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그 곰국 뼈로 안 가고 뱃살로 갔다니까. 뱃살로. 쉽다. 정확하다. 유익하다. 낭만 닥터스. 뼈가 부러지기 전엔 뚜렷한 증상이 없는 침묵의 살인자. 골다공증. 뼈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 상태를 일컫는 골다공증은 위험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대표적인 질환이에요. 예전 조사에 따르면 춘천에 거주하는 45세 여성 362명 중 절반 정도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는데 30% 정도만 자기가 골다공증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인식을 아예 못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뼈를 우려낸 이런 곰국과 같은 음식을 먹으면 뼈도 세진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의 경우도 만연해 있어요. 골다공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병이에요? 그냥 단순히 뼈 밀도가 낮은 거예요, 그거? 단순히 뼈 밀도가 낮은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뼈의 밀도가 낮아서 혹시라도 충격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뼈가 부러져 버리면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골다공증이 심해서 골절이 났을 때 그걸 골다공증성 골절이라 그러는데 되게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척추의 압박골절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대퇴부의 경부나 전자간부 골절이 특징적이고, 세 번째 짚으면서 넘어지기 때문에 손목의 원위부 요골골절이 특징적입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척추 압박골절이 됐을 때 척추의 높이가 낮아지고, 만약에 흉추 같은 경우가 압박골절이 되면 폐의 앞쪽으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폐활량이 낮아진다거나, 요추에서 무너지게 되면 뼈가 휘면서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한다거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 대퇴부에 경부골절이 오면 바로 급하게 인공관절 수술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다행히 원위부 요골골절은 팔만 수술을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고관절에 대퇴경부나 전자간부 골절이 오게 되면 어르신들 분들이 골절 때문에 계속 이렇게 누워있게 돼요. 이 침상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누워있다 보면 다리 쪽에 심부 혈전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작용이 또 생기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누워있다 보니까 이 상기도 쪽으로 균이 들어가서 폐렴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뼈 밀도 하나 낮은 것만으로 사망률까지 올라가게 된 것,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건 그렇고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네. 우선 그 팩트 체크부터 해보시죠. 곰국이 정말로 골다공증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왜냐면 뼈를 우려가지고 거기서 칼슘이나 영양소가 막 빠져나와가지고 그걸 다 자기가 먹게 되면 영양소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뼈로 가니까 골다공증에 도움이 될 거라고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곰국, 사골국은 뼈에 도움이 안 됩니다. 황당하네. 칼슘은 뼈와 치아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그건 알고 있죠.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골밀도가 감소하고 골절이라든지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를 하는데, 대한골대사학회에서는 일일 1000mg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골국에 정말 칼슘이 들어있을까요? 아이고, 당연히 들어있죠. 뼈를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우려낸 건데 그게 그 칼슘이 안 들어있겠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들어있는데 우리 그 사골국 보통 400g이라고 생각하시면 14.14mg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거의 세 발의 피네, 그게. 우유 100g만 따져도 113mg이 있는데 사골국 400mg을 먹어도 칼슘 14mg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사골국 우리 어때요? 두 번, 세 번 우려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또 쭉 하면 칼슘 더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전혀 아니고 끓일 때마다 칼슘은 감소하고 피라고 하는 인이 용출돼요. 칼슘은 줄어들고 인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인이 칼슘과 같이 들어가면 이 소화계에서 칼슘 흡수를 더 방해를 해요. 그러지 않아도 14mg인데 인까지 들어와서 거의 뭐 바닥을 쳐버려요. 사골국 먹으러 갔다가 뭔 일이 있었어요? 아니, 이거는 논문에 나오는 팩트. 또 이제 국물에는 또 지방 성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골국 많이 먹다 보면 열량이 또 막 높은 지방 성분들까지 많이 먹게 돼서 오히려 몸보신 하다가 살이 그냥 드륵드륵 쪄갖고는 넘어지면 이제 체중이 증가가 되니까 골절이랑 이런 게 왔을 때 더 막 부러지고 더 분쇄 골절 일어나고 더 위험해지는 거죠. 충격적이네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골국 어렸을 때 도가니니 뭐니 해가지고 막 우려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칼슘 성분이 많이 없다라는 게 좀, 야. 구독자 여러분, 곰국에, 사골국에 칼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에 충격받으셨죠? 그럼 이제부터 그 충격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오늘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이태훈 원장님이 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음식 중에는 뼈채 먹는 생선이 좋다고 합니다.
멸치. 아주 좋은 기본 상식인데 멸치가 진짜 좋고요. 약간 이해 안 되겠지만 우유, 두유, 푸른 채소 등에도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 표고버섯. 표고버섯에 칼슘이 들어가 있어요? 칼슘 섭취가 이제 표고버섯을 했을 때 많은 함유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 칼슘, 철분 아주 몸에 좋은 이런 것들이 함유가 많이 되어 있고 특히나 생 표고버섯보다 말린 표고버섯에서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 D의 함량이 생 표고버섯보다 16배가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말린 표고버섯이네요. 뼈 건강이 진짜 좋은 말린 표고버섯 적으세요. 그래서 지금 잠깐 비타민 D 얘기를 했는데 비타민 D도 같이 섭취를 해줘야 되고 그 햇볕 쬐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보통 이제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D도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까 E는 뭐라고요? 인?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는 좋은 거라고요. 뼈에.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 다공증 말고 정상이라든지 골 감소증인 환자분들도 먹을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 약들이 대부분 칼슘과 비타민 D를 플러스한 약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요. 칼디텍이라고 하는 그런 약들인데 선생님 저 약간 뼈가 약한 것 같은데 좀 예방 차원에서 뼈 건강에 도움되는 약 좀 처방해 줄 수 있나요? 하면은 비타민 D와 칼슘이 함유된 그런 약들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우기도 쉽죠. 칼슘과 비타민 D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운동으로 뼈 건강에 좋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햇빛을 쐬는 것도 첫 번째가 되지만 골다공증의 운동이 또 좋아요. 근데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근력이라든지 관절에 무리가 다 같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운동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따 가르쳐 줄 거죠? 네, 이따 가르쳐 줄 건데 일단은 스트레칭을 먼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평균, 균형 잡는 균형 운동. 네, 균형을 잡는 그런 평균 잡는 운동을 또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근력 운동. 뼈에 스트레스와 자극을 주면서 뼈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근력 운동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과 운동으로도 하기 힘든 정말 심한 골다공증 환자는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야, 또 질문이 좋네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식이요법이나 행동요법,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아닌 그런 심한 골다공증 환자는 병원에 내원해 주셨고 고관절과 척추가 중요하거든요. 골다공증 검사가 있어요. 골밀도 검사라고 BMD라고 하는 이 BMD 검사를 했을 때 고관절 1부위 정도가 한 3만 원, 척추 부위를 하게 되면 또 3만 원. 그래서 총 6만 원인데 같이 하게 되면 좀 DC에서 5만 원. 가격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는 가격까지 말해주는 낭만 닥터스. 그래서 이제 급여가 되면은 2만 원대로 좀 낮춰지긴 하는데 보통 비급여대로 하게 되면은 3만 원, 3만 원, DC에서 한 5만 원 정도에 찍을 수가 있는데 BMD라는 검사에서 마이너스 2.5보다 아래라는 수치가 나왔을 경우에는 좀 심한 골다공증이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막 한없이 땅바닥으로 들어가는 그런 심한 골다공증 환자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체 없이 배에다가 피하 지방에 6개월마다 한 번씩 맞는 프롤리아라고 하는 골다공증 주사가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이게 왜 제가 약품명까지 말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냐면 프롤리아라는 주사가 나오기 전에는 먹는 약이 있었고 정맥 주사가 있었는데 정맥 주사는 정말 아파요. 혈관 잡는 것도 일이고 고령분들은 또 혈관도 약하고 막 터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규칙이 한 8가지가 있어. 밥을 먹어야 되고 누워서 일어서서 이렇게 해야 되고 먹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고 먹고 나서 이래야 되고 아니 할머니들 약 먹다가 공부해야 될 판이에요. 정말 어려웠었는데 땡땡당이라는 회사에서 땡땡리아라는 주사제를 발명을 했는데 이 약이 환자분들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막 엄청 효과가 있어요? 예. 가격은? 가격이 비급여일 때는 뭐 18만 원, 19만 원 정도 하는데 급여가 되면 7만 원인데 아니요. 그거가 계산을 해보면 6개월마다 7만 원인데 이렇게 먹는 그 약들도 그거 계산해서 곱하기 해보고 정맥 주사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비싼 게 아니다. 네, 비싼 게 아니에요. 골다공증이 심할 때는 빨리 병원에 와서 1, 2초 정도면 되거든요. 뚝딱 하고 맞으면 끝이 납니다. 되게 편안하고. 그래서 요즘 인기가 많아요.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하시고 빨리 병원으로 오셔서 네. 약을 드시는 게 제일 좋다. 네, 맞습니다. 배에 맞는 주사로. 그냥 알약으로 먹는 게 아니고 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엇을 하셔야 되죠? 구독, 또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